저녁상 위에 김이 피오르지만 잠시 머물다 이내 조용히 흩어진다. 예전엔 이 식탁을 웃음과 투덜거림,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 메웠는데 그 소리가 언제부턴가 동 사라져버렸다. 평생을 품에 안고 살아온 아이들은 제 살림을 차려나갔고 남은 건 나와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셋뿐이다. 정붙일 수 없는 사람들과 마주 앉는 저녁은 참 길다. 남편은 집에서 유일하게 멀끔한 의자에 기대앉아 손에는 젓가락 대신 리모컨을 쥐고 시선은 텔레비전에만 박혀있다. 그 옆자리에 앉은 시어머니는 내가 아침부터 불 앞에서 몇 시간이나 끓여낸 갈비찜을 슬쩍 남편 앞으로 밀어준다. 이건 네가 좋아하는 거니까 많이 먹어. 부엌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후텁지근한 바람에 없어진 입맛도 뚝 떨어져 국물 위에 숟가락만 천천히 저을 뿐 젓가락은 들지 않았다. 나를 향한 눈길은 어디에서도 끝내오지 않지만 괜찮다. 이제는 익숙하니까. 그런데 익숙하면 덜 아플 줄 알았건만 그것도 썩 아닌 모양이다. 결혼 초부터 시부모님을 모시고 한 지붕 아래 사는 건 선택이 아니었다. 그땐 다들 그러고 사는 줄 알았다. 그 안에서 내 편이어야 할 사람은 말 그대로 남의 편이기라도 한 듯 어머니니까 네가 당연히 이해해야지 이 말을 늘 입에 달고 살았다. 그 한마디는 시어머니 등에 날개를 달아주듯 내 살림 안으로 내 하루 속으로 거침없이 밀고 들어왔다. 주방 한켠에서 요리하고 있다 보면 슬리퍼 끄는 소리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국물 한 숟가락 맛본 어머니는 인상부터 구겼다. 이건 싱겁네. 또 저건 짜서 어떻게 먹냐. 그 말들로도 모자라 네 친정에서 이렇게밖에 못 배워 먹었냐는 속을 뒤집는 말까지. 그럴 때면 집게를 내려놓고 속으로는 한숨을 삼켰다. 아이들에 대한 간섭도 다르지 않았다. 성큼 자라 옷을 사면 꼴이 그게 뭐냐며 본인이랑 가서 새로 사야 했고 딸아이가 좋아하던 태권도도 여자가 배워서 뭐 하냐며 당장 그만두게 했다. 밥상머리에선 꼭 좋은 건 자기 아들을 닮았고 고집이나 식탐 같은 건 날 닮아서 그렇다는 말이 빠지지 않았다. 그래도 내가 우리 애들 엄마니까 한 번은 내 방식대로 해보겠다고 했다. 조심스레 꺼낸 그 말이 무슨 죄라도 된 듯 시어머니 눈빛이 얼음처럼 식고 그럴 거면 넌 우리 집에 왜 시집 왔냐며 화만 돌아왔다. 그 옆에서 남편은 아무 문제 없다는 듯 모르는 체 하는데 그때 이 집에서 내 편은 하나도 없다는 걸 느꼈던 것 같다.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고 나서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는 착한 며느리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왔다. 그 긴 세월 그래도 내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아이들 덕이었다. 애들만큼은 기죽지 않게 제대로 키워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하루하루를 버텼다. 대학교 졸업, 취업, 그리고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사람까지 그 모든 순간을 지켜봤다. 하지만 그날은 시작부터 공기가 달랐다. 상견례 자리는 호텔 한쪽에 놓인 둥근 테이블, 가운데 꽃병까지 번듯했지만 내 속은 이상하게 무겁고 답답했다. 음식이 나오기도 전 시어머니는 의자에 앉자마자 팔짱을 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예단을 제대로 하는 집이라며 아쉬운 꼴은 딱 한 번이면 됐다고. 그 말 끝에 내 얼굴을 슬쩍 훑는 눈길이 따라붙었다. 꼭 그렇게 날 겨누듯 말을 해야 속이 풀리시는지. 이후에도 대화는 온통 사람보다 돈과 물건 얘기로만 채워졌다.
상대 쪽 아버지는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 속 불편함이 그대로 비쳤다. 나도 덩달아 입꼬리를 올리며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지만 시어머니의 말은 좀처럼 멈추지 않았다. 그날 나는 상견례 자리에 있었지만 정작 내 자리는 없는 것 같았다. 집에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 무심코 거울을 보는데 거기엔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깊게 팬 주름보다 더 숨막혔던 건 그 속에서 공허한 뿐인 눈빛이었다. 한참을 보다가 그제야 알았다. 나는 오래전부터 나를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을. 아이들과 함께하던 시간이 내 하루의 숨통이었고 나를 붙잡아주던 마지막 뿌리였다. 그런데 하나둘 떠나 제 살림을 차리고 나니 그 뿌리는 뽑히듯 사라졌다. 그 빈자리에 남은 건 오래된 규율과 무심한 남편의 그림자뿐이다.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수많은 밤을 뒤척였다. 그냥 도장 한 번 찍고 끝낼 일이 아니었으니까. 미운 얼굴만 잔뜩 남은 남편과 시어머니, 30년의 세월. 그 속에 묻힌 내 젊음과 인내, 그리고 아주 가끔 있었던 고마운 순간까지 몽땅 묻어버려야 하는 일이니까. 하지만 이제 애들이 다 제 살림 차리고 나갔으니 더는 미룰 핑계도 없다.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라면 지금이 어쩌면 마지막으로 늦지 않은 때일지도 모른다. 이 마음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수십 년 동안 몸에 밴 참는 법처럼 이번에도 조용히 마음을 다잡았다. 괜히 소리내거나 누구를 설득하려 들면 내 선택이 흔들릴까봐. 그래서 그저 깊은 바닷속 모래가 조금씩 밀려나듯 결심을 굳혀갔다. 오래 뿌리 내린 나무가 자리에서 뽑힐 때 겉으론 꿈쩍도 안 하는 것 같아도 속은 부서지고 갈라진다는데 나도 지금 그 과정을 겪고 있는 셈이다. 솔직히 남편에게 말해도 믿지 않을 거다. 늘 그래왔으니까. 내가 속이 타서 목소리를 높여도 눈물이 쏟아져도 잠시 후면 다 가라앉을 거라, 예전처럼 돌아올 거라 생각하겠지.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이 남은 날들을 오롯이 나를 위해 쓰겠다는 마음이 얼마나 단단한지 스스로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하루아침에 생긴 결심이 아니라 30회를 버티고 또 견디며 속까지 굳어버린 돌덩이 같은 마음이다. 그리고 요즘 마음 한켠에 아주 오래 묻혀있던 빛이 스며든다. 여름 한낮처럼 눈부신 빛은 아니지만 매서운 겨울 끝에 살짝 고개를 내미는 여린 봄빛이 아직은 가늘고 손을 뻗으면 사라질 것 같지만 그 온기가 내 마음을 천천히 덮인다. 마치 괜찮아질 거라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된다고 조용히 속삭이는 것 같다. 언젠가 이 집 문을 나서는 날 그 봄빛이 내 발걸음을 부드럽게 감싸며 내 다음 장의 첫 문장을 밝혀줄 거라 믿는다.